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계약을 하고 보니까 강의 준비라든가 여러가지 이런저런 행정적인 일이 많이 있어서 제대로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지난번에 하기편 9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10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금은 공자의 제자인데 성이 진이고 이름은 진항이라고 돼요. 근데 율곡 선생의 논어 언해에는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진강이라고 다른 데서 발음을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자금이라는 사람이 자금 문어 자공할 자공에게 묻기를 했는데, 자공의 제자라고도 하는데 지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자의 제자들을 쭉 보게 되면 이 자가 요, 요 자자, 지금 요 아들 자자 위에 간머리가 있는 요 자자, 요 자가 전부 다 아들 자자로 시작해요. 자공, 자로, 자유, 자하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금도 이 자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도 자공의 제자이기보다는 공자의 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자금이 자공에게 묻기를. 나중에 또 나오죠. 이 자금이 그때는 이제 이 공자의 아들 백어에게 너 혹시 선생님 공자님께 뭐 특별히 들은 게 있느냐 그랬더니 뭐 시를 공부하고 예를 공부하고 그것만 들었다 그랬더니 자금이 나는 한 가지를 물어서 세 가지를 얻었다. 첫째는 시가 중요한 걸 알았고, 두 번째는 예가 중요한 걸 알았고, 세 번째는 선생님은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하지 않는 걸 알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어에게 이야기하고 그런 걸로 봐서 저는 아마도 자공의 제자라기보다는 공자의 제자이지, 자공의 제자 같으면 제자죠. 제자니까. 어느 날 자금이 자공에 묻기로, 어쨌든 이걸 보면 자공은 공자 제자 중에서 2기 제자 정도 되죠. 2기. 그러니까 안연, 자로, 자공. 안연의 자는 자연이에요. 이름이 연인데 아들 자자를 써서 자연이고요. 자가. 안연, 자로, 자공이 2기 제자고, 1기 제자는 정삼의 아버지인 정점, 그리고 안연의 아버지인 안로, 이런 사람이 1기 제자고, 2기 제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로, 자공, 안연이고, 3기 제자가 자유자 이런 쪽인데 정삼, 자금도 그쪽에 속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부자는 공자를 가리킨 말이고요. 부자, 지어, 시방야. 선생님이 이 지시대명사 이 나라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어떤 공자가 뭐 위나라, 진나라, 채나라 여러 군데 갔잖아요. 제나라라든가 갔는데 선생님이 어떤 나라에 가시면 필문귀정, 반드시 그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든다는 것은 이제 자문을 한다 하는데, 굳이요? 이 자금이 좀 나이 어린 제자로서 볼 때는 굳이요? 여기서 여자는 요게 이제 물음표 역할을 해요. 여기 여지요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요 뒤에 요게 있는 거 굳이요? 이 공자님이 그쪽에 정사에 참여하기를 바란 것입니까? 아니면 여지요. 앞에 여자는 줄여자입니다. 그쪽에서 자문을 구한 것입니까? 공자 그 나라에 가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봐라 이런 거냐, 아니면 그쪽에서 알아서 공자가 정치 분야에 더 뛰어나니까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것인지, 이게 이제 자금은 궁금했나 봐요. 그랬더니 자공이 말하기를, 부자, 선생님은 이거 극존칭이죠. 부자, 온, 량, 공, 검, 양이 득지시니. 선생님은 온화함, 온화하다. 봄바람처럼. 어열양자인데 여기서는 양순하다. 순할 순자. 공손함, 검소함, 겸양함, 이 5가지의 덕으로서 그쪽 나라의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으니,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우리나라의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은 논어고금주에서 요거를 부자, 올량, 공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지금 보통 온량, 공검, 양 5가지 덕목을 보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온량, 공검에 이래 이제 덕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사양함으로써 끝내 이 정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잘 모른다. 그런데 그쪽에서 알아보고 자문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통 5가지 덕목으로 이야기하는데, 다산 정약 선생은 4가지 덕목으로 이야기합니다. 양을 덕목으로 보지 않고 사양해서. 그래서 부자지 구지야, 선생님이 구하는 것은 기저는 아마도 어조사죠. 기저 이호인지 구지여. 요것도 다 여기서는 이제 느낌평가를 하고요. 여자가 아마도 선생님이 구하는 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이 구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 나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이래도 상대방이 공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문을 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1장인데요. 자왈 부재관기지. 부모, 보통 아버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부모라고 했어요. 번역을.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관기지, 그의 뜻을 보고, 이 기자를 자식의 뜻을 보고,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자식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걸 보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그의 뜻을 보고. 근데 요거를 기자를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의 뜻을 보고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석을 하고 앞으로 해석할 것은 여러 가지 역대 주석들을 참고해서 거기에 제가 판단을 해서
전체 앞뒤의 문맥이라든가 그리고 물리 그리고 공자와 공자 제자들 또 당시 여러 문답했던 정치인들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해석한 것은 요걸 위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부모가 또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관기행 그 자식의 행동을 본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년 무게의 부지도 가위효의 여기 조금 잘렸는데요. 편집하다 보니까 잘린 줄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3년 동안 무게의 부지도 부모가 하던 방법, 도는 여기서 방법을 고치지 않아야 가위효의 효도한다고 말할 수 있다. 3년 동안 부모님이 하시던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고치는 게 없다면 이 사람은 효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3년 동안. 왜 3년이냐면 아시겠지만 자식이 공자가 다른 곳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3년을 지나야지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요. 이제 좀 걷고 대소변을 가리고 밥도 지가 먹고 이렇게 의사표현도 할 줄 알거든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3년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의 그 남기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부모님 계실 때는 차마 그거를 고치지 못했지만 이게 안 좋은 거다. 그러면 안 좋은 것은 바로 고치고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으니까요. 그렇지만 조금 당장 고치지 않더라도 불편함은 있지만 웬만하면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은 3년 뒤에 이렇게 물론 좋은 거 앞으로 이어받아야 할 것은 계속 해야죠. 자, 그래서 여기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자의 말인데요. 유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약인데 한때 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 용모가 아마 말이라든가 행동 이런 게 공자하고 비슷했나 봐요. 근데 그때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하면 제자의 질문에 그러니까 같은 동학이죠. 동학의 질문에 답변을 못해서 결국은 공자를 대신한 그 스승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앞에도 2장에도 한번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한때 공자를 대신해서 스승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를 씁니다. 유자왈 성유씨예요. 특이하죠.